자, 1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 중간에 10번 신고 내용의 검증이 있는데,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제대로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 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검증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데, 그걸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누구밖에 없어요. 국장밖에 없죠. 왜 이걸 국장이 해야 하냐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전국적인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자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장에다가 주어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국장은 그거를 구축 운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우셨던 신고관청은 그걸 뭐 해야 되겠어요? 검증을 해내야 되겠지. 검증. 실제 이제 조사하고, 그 검증 결과는 뭐 할 때 쓸 거냐면 세금 부과할 때. 그래서 과세 자료로 쓸 거예요. 이제 오른쪽 101페이지 오시면 11번 주제에 신고 내용의 조사.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이렇게 그 업이라든지 다운의 계약, 어떤 개연성이 많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얘기하는데, 그 조사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의 제목에다가 전체 채색을 좀 할게요. 2번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련 자료인 거래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는 자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안 내면 3천만 원 과태료가 있어요. 3천. 요거 하나가 유일하게 3천 과태료에서, 과태료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뭐 7억 정도의 거래, 뭐 이쪽 저쪽에서 신고하는데 어떤 사람이 5억의 신고를 한 거야. 그러면 이게 확실히 적잖아요.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니까 인정해 줄 테니까 뭐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통장, 사본 이런 거, 또는 통장 없이 거래했다고 하면 뭐 무통장, 입금표. 그리고 이제 뭐 개중에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현금으로 거래했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현금은 어디서 났는데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 현금 뭐 이제 대해서 뭐 은행에서 찾았다, 또는 대출을 받았다. 그럼 이제 대출 받았다고 하면 어느 은행에서 받았는지, 뭐 대출 확인서 이거 다 내라고 해야 돼. 그럼 이제 나중에 할 말 없으면 집에 있는 돈으로 치렀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언제부터 집이 있었느냐, 뭐 이거 얘기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 꼭 찾아내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이제 3번 주제로 내려가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왜 특례냐면요, 외국인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적용이 안 돼. 이제 한국 사람한테는, 내국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뒷장 넘겨 주시고요. 이 제도가 이제 그 2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쭉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좀 그 책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먼저 좀 해드릴게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은 뭐 아니면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고 아니면 허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요,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원칙이며 사후에 하는 거예요. 요거는 예외이자 사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신고는 사후에 하잖아요. 그치? 나중에. 허가는 언제 해? 사전에. 근데 이걸 왜 그러면 위아래를 이렇게 했냐면, 신고가 뭐라서요? 원칙이고 얘가 예외라서 이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한 거예요. 거꾸로 했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 요거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나? 매매 있고요.
교환 있고요. 하나 더 증여. 증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지. 이런 세 가지 계약을 체결하면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돼.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매매, 교환, 증여했으면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외국인 신고거든요. 근데 이게 매매는 아까 전 시간에 뭐 한다라고 그랬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뭐야? 지난 시간에. 아니 바로 직전에 뭐 배웠어 우리? 거래신고 한다고 그랬잖아.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신고하고 외국인 신고가 중복될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만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매매가 중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매매는 빠져. 그러니까 다시 원인에는 매매가 들어가긴 하지만 신고는 안 한다고. 왜 신고를 안 하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거니까. 그죠? 그럼 외국인이 이 신고하는 거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하고 뭐밖에 없어. 교환과 증여했을 때만 신고하래. 60일 안에. 외국애가. 우리나라 사람 신고하지 않고. 매매는 무슨 신고할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말고요. 계약 외 원인도 있어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게 5개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나? 뭐 상속 좋아. 상속 또 경매, 그 다음에 판결, 그리고 합병, 법인 간 합병,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이거 배우실 건데 환매권 행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5개를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라 그래. 그러면 이런 것들은 취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일로부터 몇 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냐면 이건 6월 내에 신고를 하는 거야. 이거 60일짜리, 6월짜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계속 보유 뭐 이런 게 있는데 계속 보유. 이 계속 보유는 이렇게 된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내국인이 한국 사람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외국 사람으로 바뀐 거야. 이렇게. 그런데 뭐를 계속 소유하고 싶어? 부동산을. 그러면 신고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국적 바뀌고 나서 얼마 안에 신고를 해야 되겠냐면 이것도 똑같아. 몇 월 내에? 6월 내에 신고하는 거야. 그럼 외국인 애가 신고하는 건 2가지가 있어. 몇일짜리랑 몇 월짜리랑. 60일짜리랑 6월짜리 신고가 각각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허가제는요.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구역 내. 여기는 부동산 중에서 토지만 얘기할 거예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토지만 한다라는 거. 토지만. 그리고 허가구역이 있다라는 거. 허가구역을 이제 교재를 좀 잠깐 먼저 보고 갈게요. 허가구역이 103페이지 상단 박스. 103페이지 상단 박스에 보니까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색깔 처리됐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아무데나요. 군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세요.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군자 동그라미. 두 번째는 문화재 보호구역인데요. 문자에다가 동그라미 해볼게요. 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태와 경관보전지역인데 생자에다가 동그라미 잡을게요. 생자. 그리고 네 번째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인데 야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잡을게요. 아무데나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칠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4개가 우리 간단히 정리하면 뭐야? 군, 문, 생, 야. 이렇게 4개가 있죠. 그죠? 요거 외우셔야 돼. 자, 한번 저랑 같이 이건 지금 외워볼게요. 군이 뭐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조금이라도 문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그 다음에 생은요.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안에는 토지. 야가 뭐예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에는 토지는 조금이라도 사기 전에 이거 별 2개입니다. 사기 전에 뭐 해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딱 이거 다야. 예. 그럼 다시 정리. 외국인 애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 뭐 해야 돼? 신고. 예외 허가. 근데 허가는 어디서만 받아? 군문생야. 여기서만 허가받고. 그럼 우리나라의 군문생야 구역이 더 많아? 아닌 구역이 더 많아? 아닌 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닌 데는 다 신고제고 여기에서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개념 잡고 계시면 돼요. 이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요거 좀 잘 물어봐요. 요거 군문생야. 요거 되게 중요한 항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넘기세요. 104페이지 가시고요. 4번 주제 토지 거래 허가제. 여기다 우리 별표 2개 하겠습니다. 2문제 나올 거예요. 우리 내년 시험에 29회 시험에. 여기서 2문제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지줍니다. 그러면 나오겠죠? 예, 2개 꼭 나올 거예요. 되게 중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거는 제목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 부동산 거래 허가 아니면 토지 거래 허가. 토지, 이건 토지만을 얘기하는 거야. 건물, 뭐 분양권, 입주권 이거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뭐만이요? 토지. 그러면 아파트를 거래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허가 받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왜냐면 아파트에도 뭐가 있으니까. 그 대지권 있잖아. 그 대지권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요, 왜 필요하게 됐는지 좀 이유를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네, 우리나라는 땅이 되게 좁죠, 그죠? 근데 좁은 것도 좁은 건데, 우리나라 전 국토의 몇 퍼센트가 임야인지 혹시 알아요? 66%. 네. 이거 임야가 66%인데 70%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이 연식이 조금 된 사람들이야.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때 7대4 외워가지고 저도 그렇게 외우긴 했는데 이게 4% 정도를 개발을 했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임야가 줄어든 거야. 예. 그러니까 임야가 좀 줄어들어서 지금은 66%가 임야예요. 자, 그러면 농지는 몇 퍼센트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농지. 전 국토에. 우리나라가. 20% 정도 돼. 농지가.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 빼면, 얼마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있잖아요. 이게 10% 정도밖에 안 돼. 대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도 좁은 데다가 뭐가 많아? 산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통 무슨 강산이라고 그래?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 금수강산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뭐. 좋은 거지. 산이 많아서 좋잖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산에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뭐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해.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해. 그러면 이 10% 정도 조금 넘는 땅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땅을 좀 더 가지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매우 한정적인데 그 땅을 가지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위치의 땅들은 이미 다 샀어. 누가요? 발바른 사람 말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제일 먼저 사게? 예. 그거 아니에요. 예? 누가? 아니, 나라 말고. 강남 사모님들이. 그래서 강남 사모님들이 다 사놨어요. 뭐를요? 땅들을.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사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볼게요. 집을 하나 지려고 해. 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공장 지려고 그래. 땅 필요해. 학교 지으려고 그래. 땅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창고 하나 만들려고 해. 땅 필요해.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다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 근데 땅값이 올라가면 아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 토지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투기를 못하게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50년대 전쟁 있었죠. 그 50년대 먹고 살기 되게 힘들었죠. 그 60년대는 어땠겠어요? 60년대.
조금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뭐 하느라고? 애들 키우느라고. 60년대 생들이 아주 많거든요. 베이비 부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얘네들 키우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70년대 어떻겠어요? 먹고 살기. 조금 좋아져서 이제 조금 이제 주변들 이렇게 돌아보고 시작한 거야. 70년대나 돼서요. 해서 사람들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데가 70년대 들어와서예요. 그 전에는 땅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 왜? 먹고 사는 게 관심사니까. 그때는 그런 거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전혀. 그래서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70년대도 언제쯤이나 중반 이후나 돼서 토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토지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됐겠어요? 상승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제도가 이제 필요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 제도예요. 78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근간이 그런 얘기예요. 토지는 아무나 못 사게 하는 거야. 농지를 아무나 못 사게 하듯이 토지를 아무나 못 사게. 그러면 특히 어디 사람들은 토지를 못 사게 해야 되겠어? 그 외지 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막 사니까. 그래서 이 허가 요건을 강화시켜서 외지 사람들은 허가를 안 해줘서 못 사게 하는 그런 제도를 토지거래 허가제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전국에 다 지정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지정할 건데 그 지정하는 관청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기 두 번째 지정처분에 보면 누구 아니면 누구 이렇게 돼 있죠.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거기다 우리 채색을 한번 합니다.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서울은 어디 안에 있는 게 서울이죠? 어디 안에 서울이 있어요? 경기도 안에 서울이 있잖아. 예,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묶을 수 있지, 그치? 예, 그럼 이건 누가 지정해야 돼? 경기도지사가 서울특별시장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누가 지정해? 이건 국장이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경기도 하남시 일대를 지정하려고 해. 그러면 여기는 누가 지정해야 돼? 이때는 경기도지사가 혼자 할 수 있죠. 그래서 관청 두 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정을 하고요. 이거를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맨 마지막 제줄에 며칠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5일 후.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요게 28회 본시험에 나왔어요. 굉장히 허접한 거가 나왔다고요. 5일 후에 며칠 후에 효력이 생기냐 이런 거. 되게 허접스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가 지정하나 이런 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며칠 후에 효력이 이런 아주 허접한 문제가 나온 거야. 아무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자 오늘 공고했습니다. 오늘. 예. 그러면 오늘은 허가 받아 안 받아? 오늘 공고했어. 그러니까 오늘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오늘은 안 받아. 그럼 오늘도 안 받고 내일도 안 받아? 예. 언제까지 안 받아? 5일간은 안 받아. 근데 오늘을 빼고 5일이야. 5일 후니까. 그치? 오늘을 빼고 5일간은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그 5일간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겠어? 아니면 줄어들겠어? 많이 늘어나겠지. 왜 많이 늘어나겠어요? 허가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는 5일이니까. 예, 그런 개념. 그 다음에 그거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일선 시군구에다가 알려야 돼요. 왜 일선 시군구에 알려야 하냐면 시군구가 뭐 할 거니까. 그 허가해 줄 거니까. 허가관청이 시군구니까. 그래서 알려주고 또 시군구는 뭐 관할 소장, 등기소장한테 알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자, 양가로 2번 내려갈게요. 허가 대상 계약 및 면적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 허가 대상 계약 있죠. 동그라미 1번. 거기에다가 별표 2개 하시고요. 제가 시간을 20초를 드릴 거거든요. 그럼 두 줄 있잖아요. 그거를 머릿속에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3번 정도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문제를 좀 드리려고 해요.
꼼꼼하게 잘 읽어보셔야 돼. 그래야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칠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한 5개 정도 드릴 건데, 이거 한번 맞춰보셔야 돼. 자, 제일 먼저, 상속은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안 받는 이유? 유상, 무상을 떠나서, 계약이 아니라서. 뭐가 아니라서? 계약이 아니라서. 자, 경매는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이거 똑같아요. 계약이 아니라서. 계약이 아니라서 안 받는 거야. 자, 판결은 허가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맞지? 왜? 뭐가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근데 얘는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건 애워야 돼. 예. 그러니까 허가 구역 안의 토지를 판결로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래서 그래요. 허가 받는 것과 판결 받는 것 중에 뭐가 어려울까요? 어? 허가가 어려워. 판결은 쉬워. 왜 판결은 쉬우냐면 다툼을 만들어서 져주면 돼. 소송 걸어서 져주면 판결 금방 떨어진다고. 그죠? 예. 둘이 소유권에 관한 다툼을 만들어. 그래갖고 한 명은 안 나가거나 나가서 인정을 해, 모든 거를 다. 그러면 판결이 떨어질 거 아니야, 손쉽게.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 그럼 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놓은 의미가 없잖아. 해서 판결은 허가를 받아야 돼. 특이하죠? 예. 자, 증여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계약이에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자, 왜 안 받아? 아까 여러분 처음에 답변했던 거. 무상이라서. 이건 무상이라서 허가를 안 받는 거야. 자,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허가를 받아, 안 받아? 받아. 얘는 왜 받냐면 이게 바로 예약이야. 예약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마지막에. 그렇지? 예.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좀 기억해 주세요. 밑에 박스는 따로 안 보셔도 돼. 요 5개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는 여기서 걸린다고. 예. 특히 판결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내려오시면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손바닥만한 토지도 허가받으라고 하면 누가 불편할 수 있어요? 예?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잖아. 해가지고 이게 안 받아도 되는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뒷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106페이지 상단에 보면 표가 있는데, 자, 도시지역 안에서는 세부적으로 용도지역을 4개로 다시 세분 지정하잖아요. 뭐로 지정을 하지? 주, 상, 공, 녹 이렇게 지정하잖아. 그지? 근데 주거지역은 얼마까지는 허가를 안 받는데 180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데 18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를 안 받는데, 그러면 상업지역은 얼마까지 안 받아? 2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 그러면 공업지역은 66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까지 안 받아요. 요 숫자 4개 있잖아요. 주, 상, 공, 녹. 요거 외우셔야 돼. 요거는 시험을 떠나서 실무에서 되게 중요해. 허가구역 우리 안에서 우리 중개할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꼭 알고 계시는데 지금 외워볼게요. 이거. 자, 어떻게 외울 거냐면 전화번호로 외우겠습니다. 전화번호. 자, 전화번호 국이 1820이에요. 6610. 자, 이 전화번호를 좀 한번 암기해 볼게요. 1820에 뭐라고요? 6610. 네. 18은 뭐야? 주거. 20은 상업. 66은 공업. 10은 녹지. 그래서 주상공록 1820에 6610 이렇게 외우실 건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좀 따분할 때 전화를 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네? 1820에 6610. 전화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서 문제야 이게. 받는다고. 여기다 전화하면 182 이렇게 누르면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로 들어가요. 이게. 근데 이제 내가 계속 누르잖아. 182 뭐 듣고 누르는 게 아니라 1820에 6610 이렇게 누르면 미아 신고센터로 넘어가. 예? 그러니까 여기다 장난 전화 하지 마시라고. 이 전화번호만 그냥 외우시고 전화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요거 외우세요. 1820에 6610. 근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가 좋잖아. 우리 사람들 머리 정말 좋잖아. 비상하잖아. 뭐 하는데 머리가 좋아? 이거 법 막 피해 나가는 거 이런 거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편법 행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기억번에 보면 계속적 거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조금씩 사 모으는 거야. 뭐를 안 받으려고. 허가를 안 받으려고 조금씩 사 모으는 거야. 그러면 그 토지가 A, B, C 세 필지를 조금씩 사 모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A 필지 살 때는 얼마였지? 150. 그러면 이게 주거지역은 얼마까지 허가를 안 받아요? 180. 그러니까 A 필지는 허가를 안 받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바로 이어서 B 필지를 또 사.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 해줘야 돼? 합산을 해줘야지. 사 모은다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합산하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300. 그러니까 300이니까 180이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거야. 근데 또 샀어. C 필지를 또 사면 이때는 이제 세 개를 다 합산해야 돼.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450. 그럼 180이 넘어가니까 이것도 허가를 받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합산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왼쪽 보조단에다 한번 쓸게요. 뭐라고 좀 쓰시냐면 계속적 거래가 되려면, 즉 합산을 하려면 1년 내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A 필지 사고 10년 있다가 B 필지 사. 그럼 그건 합산하는 게 아니야. 몇 년 이내에 다 사야 돼? 1년 내에. 1년 안에 거래가 되는 그런 것만 합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림을 잘 보시면 떨어져 있는 토지가 아니에요. 그치? 네, 그러면 이게 무슨 토지야? 인접필지여야 해. 이걸 법률에서는 일단이라고 해. 일단이라는 말을요. 일단의 토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 공법 시간에도 얘기하고 공시법 시간에 얘기하고 제 시간에도 일단의 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한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무슨 덩어리? 한 덩어리. 떨어져 있으면 두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인접필지에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동일인이 사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그건 합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 사람이 붙어있는 토지를 몇 년 안에 1년 안에 사들일 때 합산한다 이거야. 됐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 기억하시고 이제 이거하고 또 반대가 뭐냐면 분할 거래인데 이 분할 거래는 반대야 반대. 토지를 한 사람이 사 모으는 게 아니라 토지를 한 사람이 쪼개서 파는 거야. 여러 사람한테. 그걸 분할 거래라고 해요. 분할 거래. 또 오른쪽 그림 볼게요. 분할 전에 토지가 700제곱미터짜리였어요. 분할 전 토지가 700이면 상업지역이야. 그럼 상업지역이면 얼마까지 허가를 안 받지? 상업지역. 200까지 안 받잖아. 200까지. 근데 이게 700이니까 허가를 원래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걸 분할을 해서 쪼개가지고 옆에 있는 세 사람에게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팔으려고 할 때는 원래 이 땅이 뭐 받아야 되는 땅이었어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돼. 면적에 상관없이. 대신 저를 잠깐만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 땅을 최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얘네한테 팔을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허가를 다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산 애들이, 허가를 받고 산 애들이 다시 팔 수 있죠. 다시 재차. 그때는 허가를 안 받아. 최초 거래만 허가를 받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것도 그거는 우리 그것도 왼쪽 여백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를 분할 거래라고 하는데 분할 거래가 되려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후에,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후에 토지가 분할이 돼야 돼. 분할. 여러분 분할 배웠죠, 그죠? 분할이 언제 돼야 된다고? 지정 후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에 분할을 했어. 지정 전에. 그러면 이건 분할거래가 아닌 거야. 그거는 자기가 재수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지정한 후에 분할을 한 거야. 뭐 안 받으려고? 허가 안 받으려고? 그러면 이건 허가를 무조건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무슨 거래에 한해서만? 최초 거래만 허가를 받아. 최초 거래. 그러니까 처음 넘길 때만 무조건 면적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는 거고 그 다음 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에 허가 의무를 위반한 거래계약의 효력 해가지고 판례 제목을 좀 잠깐 봅니다. 판례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그거 우리 제목에다가 채색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칠판을 한번 볼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두 가지 무효를 좀 잠깐 볼게요. 확정적 무효라는 말과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혹시 민법 시간에 배우셨어요? 우리 그 총칙에서 이 무효 배울 때 이런 거 아마 다룰 것 같은데 확정적 무효가 뭐냐면 허가 구역에서 뭐 없이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을 무슨 무효라고 하는데? 확정적 무효. 근데 이 말을 잘 보세요. 없이 체결했대. 자, 우리 요즘에 젊은 애들은 날이 추우면 무슨 뭐 어떻게 추워 이렇게 얘기해. 강조할 때 한 글자 개 추워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러면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해놨는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국가를 무시한 거지. 개무시한 거잖아. 그러면 개무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에? 개처럼 취급해야지. 그래서 이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 상당액의 벌금형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뭐가 특이하냐면 형벌 자체가 우리가 오늘 중개사법상의 형벌에 이런 거 있잖아. 3년 3천, 1년 1천.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얼마에 얼마? 2년에 30%야. 되게 특이하잖아. 그래서 중요해.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어떤 무효?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는 어떤 무효죠? 개무효는 아니고 개무효라는 말은 없어. 그런 말은 쓰면 안 되고 이건 어떤 무효지? 무효잖아. 그치? 근데 뭐된 무효야? 확정돼. 그 말의 뜻이 뭐냐고? 안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 확정됐다 이거야. 이거는 그냥 뭐야? 무효야. 앞으로도 무효야. 안 바뀌는 무효. 이걸 확정적 무효라 그래. 근데 유동적 무효는 뭐냐면 허가 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을 말해요. 이건 의외하고 전혀 달라. 잘 보면 받을 것을 전제했다는 것은 국가를 무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허가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처벌을 하고 처벌하지 않고 처벌 안 해. 왜 처벌을 해? 이거는 허가 받을 건데. 그치? 예. 그런데 지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무효야. 어떤 무효야? 유동적 무효. 왜 유동적 무효냐면 나중에 얘가 뭐를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처음에 얘네가 전제로 체결된 계약 당시로 뭐 해가지고요? 소급해서 뭐로 바뀌는? 유효로 바뀌는 현재 무효야. 됐죠? 자, 그러면 질문. 유동적 무효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못 들으셨어요? 자, 유동적 무효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발음을 잘해봐요. 애매하게 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에? 자, 이게 무효, 유효? 무효야, 무효. 무효라고 써있잖아. 이게 무효. 에? 무효. 그런데 얘가 뭐가? 허가가 떨어지면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는 현재 무효라고. 그럼 얘도 무효네? 무효란 말이야. 무효인데 유동적인 거야. 가변적이라는 거지. 예, 그러면 얘랑 얘는 완전히 반대말이네? 예. 그래서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 별 3개짜리야. 아주 중요해. 유동적 무효의 법률 관계 아주 중요해. 그러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이 있잖아. 그치? 그 유효야, 무효야? 무효야. 유동적 무효니까. 그럼 무효니까 아무것도 이행할 수가 없어. 청구할 수도 없고. 왜? 무효니까. 예, 그걸 무효라고 해. 예. 그래서 뭐 대금 줘 이런 거 청구하고 그러면 안 돼. 예? 예,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요거 개념 중요하고 넘어가 볼게. 10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가 제도의 근간인
허가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 사게 이렇게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일단 공통 기준이 3개가 있는데 목적이 맞아야 돼. 목적이라는 단어에다가 채색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여러분이 어느 시골에 가서 허가구역입니다. 땅을 사려고 하는데 취득 목적에다가 이렇게 써갔어요. 취득 목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시세 차익 이렇게 써간 거야. 예. 자, 이러면 허가해줘 안 해줘? 절대 안 해주지. 토지를 왜 시세 차익을 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걸 안 해준대. 근데 만약에 집 질 거야. 주택 부지 이렇게 했어. 집 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해줘 안 해줘? 그건 해줘야 돼. 목적이 정당하잖아. 그러니까 목적이 맞아야 돼. 두 번째는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는 무슨 계획이 있냐면 이용 계획이 있어요.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 그 계획과 맞아야 돼. 그래서 둘째는 계획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 채색해 주세요. 계획과 맞아야 돼. 그러니까 계획과 뭐가 맞아야 된다는 거야. 목적이 맞아야 돼. 내 목적과 계획이 맞아야 돼. 그럼 만약에 요거 뭐였죠? 요거 생이 뭐야? 생태와 경관 보존지역.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 여기 생태와 경관 보존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숨 쉬는 거밖에 안 돼. 숨쉬기. 진짜 이거밖에 안 돼. 숨 쉬는 거밖에 안 돼. 이걸 생태와 경관 보존지역이라고 그래. 근데 국가가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중하학 공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대. 그러면 다른 지역 같으면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나쁘지 않잖아. 근데 여기는 어때?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계획과 맞아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면적이 또 맞아야 돼. 면적에다가 채색합니다. 면적하고 맞아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주유소 하나 질 거야. 주유소. 허가해줘 안 해줘? 해줘야지, 주유소. 왜냐면 주유소 필요하니까. 근데 주유소 짓는다고 해놓고 면적을 10만 제곱미터를 써갖고 온 거야. 주유소 만든대. 막 어마어마하게 주유소 만들려고 하는 거야. 허가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시골에 무슨 10만 제곱미터짜리 주유소를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해서 그런 면적이 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3가지가 공통 요건이고, 세부 요건은 제목에 3군데만 좀 채색을 할게요. 가장 일반적인 거 3개. 제일 먼저 주택용에다가 채색하겠습니다. 주택용. 집 짓는 거 일반적인가요? 그럼요. 가장 일반적이지.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복지와 편익시설용. 그거 채색할게요. 복지와 편익시설용은 뭐 그런 거야. 상가나, 뭐 주유소나, 뭐 이런 거 짓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말하는 거고, 일반적이고. 디귿번에 이런 업들 있잖아요. 농업, 축산업, 임업, 그거 4개 채색하겠습니다. 농업은 농업이고, 축산업은 뭐 하는 게 축산업이에요? 뭐 소, 닭, 개, 뭐 이런 거 키우는 거 이런 것들 다 축산업이라고 그래. 제가 개라고 했던 어떤 분이 쉬는 시간에 개 키우면 축산업이에요. 그런데 축산업입니다. 개를 왜 키워?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반려견으로 키우는 거 그런 거 말고 개를 왜 키워? 먹으려고 식용으로 키운다든지 개를 뭐 해서 그러니까 키워서 뭐 하려고 이렇게 분양하는 거 파는 거 이런 거 다 축산업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용도를 말해요. 소, 돼지, 개, 닭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임업은 뭐 하는 거야? 나무 심는 거. 그다음에 어업은 물고기 잡는 거. 뭐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3가지를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런 정도의 용도면 허가를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른쪽 넘어오시고 109페이지 허가 신청의 처리 절차 맨 위에 그림을 보니까 무슨 신청이라고 딱 되어 있네요. 공동신청. 허가 신청은 무슨 신청? 공동신청. 거기다가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동으로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질문, 매도인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매수인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매수. 왜? 매도는 어쩔 수 없잖아. 매도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할 사람이? 살 사람이 투기 목적이다 그러면 안 해주겠지. 그래서 같이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럼 같이 신고하면 왼쪽에 며칠 안에 그걸 처리해 줘야 되는데 15일. 그것도 채색. 15일 내에. 네,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한데 그런 게 안 나오고 이상한 5일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작년에 좀 희한했고.
그 15일 안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다 번호를 좀 다 매길게요. 1번 뭐 해주는 절차 필요해? 허가. 1번에 허가에다가 동그라미 1번. 그럼 2번 가운데 거 뭐라고 돼 있어요? 불허가. 2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1, 2번은 생각하기 쉽잖아. 그지? 허가 아니면 불허가. 근데 3번은 좀 특이한 게 하나가 딱 있네. 이게 뭐예요?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 3번 이렇게 해주시고. 그 선매제도 중요한데 이 선매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사례.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하고 나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근데 하기 전에 이제 뭐를 신청을 했어? 허가. 뭐 해달라고? 우리 매매하게 해주세요라고 허가를 이제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관청에서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선매 통지가 날라온 거야. 선매 통지가 날라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선자가 한자로 얘기하면 무슨 선자냐면 먼저 선. 매자는 무슨 매자냐면요. 살매. 먼저 산대. 먼저 산대. 그러니까 이 허가고 뭐고 중요하지 않고 너네 잠깐 기다려. 이거 뭐 할 거야? 먼저 살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왜?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이제 어떤 분들은 병이라고 하는데 그럼 병은 아니에요. 그 병은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거고 여기서는 병 그러면 안 돼. 병이 먼저 산다고 기다리면 얘가 뭐하러 기다려? 말도 안 되는 거지. 너 뭐냐고 그러지.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엄청난 사람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려야 돼.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국가 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선매는 누가 한다고? 국가 등이. 왜요? 왜 국가 등이 선매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너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사인 보고? 그 땅이 공익사업용 토지일 때. 예, 그 땅이 공익사업용 토지야. 그러니까 국가가 그 땅을 사서 뭐 할 거야? 그 땅에다가 도로 깔을 거야. 도로. 지자체가 그 땅 사가지고 거기다 뭐 만들 거냐면요. 공원 조성할 거야.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선매라고 해. 선매. 우리 여기서 가까이 몽촌 토성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토지가 거래가 될 수 있지. 예? 그 빌라 같은 거 되게 많잖아. 근데 거래가 되면 선매 딱 만약에 거기가 허가구역이면 선매할 수 있어. 왜 그거는 그러면 몽촌토성 근처는 선매할 수 있어? 거기가 공익사업용 토지잖아. 왜 공익사업용 토지예요? 응? 거기가 우리 어느 나라에서 지은 토성이지? 백제. 백제 시대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 우리 선조들이 거기다 뭐를 지어놨어요? 성을 쌓았잖아. 성. 오늘 아침에도 그 몽촌토성 앞으로 이렇게 지나왔는데, 여러분 그 수원에 가면 화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딱 보면 굉장히 이뻐요. 근데 그 수원 화성을 조성할 때 20년 걸렸어요. 어떻게 조성했냐면 거기에 있는 뭐들을 다 내보낸 거야. 집 다 내보내고 수원시에서 그거를 다 이제 사서 지금 화성을 조성한 거야. 수원에 가면 언제 가면 참 멋있냐면 해 떨어지고 화성에 불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명이 막 밝혀지면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난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 그럼 이 몽촌토성 근처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막 불 켜놔요 밤에? 안 켜놔요. 서울이 돈이 없는가 보네. 수원은 그거 막 켜놨는데 그거 되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해놓으면 그 주변에 집값도 올라가고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뭐라고 볼 수 있어? 공익사업용 토지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려 해놓고 선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선매는 그러면 국가가 무슨 가격으로 사줄 건지가 중요해. 이거 객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선매가는 1, 2, 3.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1번 공시지가, 2번 감정가, 3번 실거래가. 뭐로 사줄까? 국가 등은요. 공시지가? 감정가? 아니면 실거래가? 하나 선택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공시지가로 이걸 사준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 아니면 들어눕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들어놓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실거래가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만약에
공익사업용 토지라는 걸 얘네들이 더 잘 알지. 그죠? 그러면 일부러 뭐해? 부풀려 놓고 선매하게 하면 국가 등이 손해보잖아. 그것도 안 돼. 해서 무슨 가? 감정가. 요게 좀 중요해. 요 별 2개. 선매는 무슨 가로? 감정가로 해주겠다는 거야. 감정가. 그러면 감정가면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 그럼요. 시세가 반영이 되지, 감정가니까. 그럼 크게 손해보는 거는 없네. 토지 소유자는 기다렸다가 선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6번 그 절차는 이게 좀 잘 안 보이잖아요, 흐릿하게. 그래서 요거는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보기로 해요. 이제 선매는 기다리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냥, 기다리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 이제 나중에 기본서 이제 나오면 깨끗하게 보여드릴 건데, 몇 달을 기다려야 되냐면 2달 기다려야 돼, 최대. 그래야 이제 선매가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그 개념만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나는 선매 절대 응할 수 없어,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어. 상관없어. 수용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허가나 불허가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질 텐데, 대개는 뭐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냐면 불허가. 왜냐면 그 땅 자체가 뭐기 때문에요. 공익사업용 토지라서 불허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후는 이제 그거야. 뭐냐면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그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뒷장 넘기시고. 거기 이용하는 기간이 2년, 4년, 5년 있는데, 그거 연도 3개 다 채색하겠습니다. 중요하고요. 2년, 4년, 5년 다 중요하고, 예컨대 이제 아까 우리가 채색했던 일반적인 용도들 있잖아요. 집 짓는 거, 그 편익시설이라든지, 농사 짓고, 축산하고, 이런 거 다 몇 년짜리야? 2년.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도는 2년은 무조건 이용해야 돼. 그리고 4년짜리는 뭐냐면, 규모가 좀 있는 사업용 토지들은 최소한 4년은 이용해줘야 돼. 그냥 이거 장난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년짜리는 뭐냐면 현상 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이런 거거든. 자, 칠판 한번 가볼게요. 자, 생태계와 경관 보전 지역 내 토지는 뭐밖에 못한다고? 숨 쉬는 거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어느 사람이 여기에 땅을 숨 쉬는 목적으로 살려고 해. 숨 쉬는 목적으로. 숨이 잘 안 서진다 이거야. 그러면 허가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면적도 딱 맞아. 해줘야지. 숨 쉬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숨을 좀 더 잘 쉬기 위해서 나무를 좀 더 심으려고 해. 상관이 있어, 없어? 있어. 숨 쉬는데 나무 심으면 딱 좋잖아. 그래서 원상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이면 허가해주고 무조건 몇 년은 보유해야 돼. 5년은 보유해줘야 돼. 그러니까 원상을 보존해가면서 하는 거는 5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런 땅은 가격이 오르는 땅은 아니에요. 저런 거는 개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절차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용도대로 이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떨어질 건데, 이행강제금도 좀 중요하고요. 밑에 박스에 보면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100분의 10짜리, 100분의 7, 100분의 5, 100분의 7 이렇게 그 취득 가격의 10에서 5%까지 이행강제금이 각각 떨어지는데, 이걸 이행을 안 했을 때를 얘기해요. 근데 단어가 좀 몇 개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100분의 10이면 이행강제금 중에서 제일 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관청에서 열받는 거가 방치했을 때. 방치라는 단어 채색. 방치하면 몇 퍼센트? 10%. 그 다음 열받는 게 7%짜리인데, 임대했을 때. 자기가 쓴다고 해놓고 세해줘버린 거야. 열받지? 그러면 얼마? 7. 그 다음에 5%는 변경했을 때. 그러니까 집 짓는다고 허가 받아놓고 가봤더니 창고를 져놓은 거야. 그러면 이건 목적을 변경한 거잖아. 이것도 5%. 그 다음에 7%는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예요. 애매한 거. 그러니까 누구를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뭘 하고는 있어. 그렇다고 완전히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거는 몇 퍼센트? 7%.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농업용이라고 해놓고 농사는 안 져. 그래서 불러가지고 왜 농사 안 져 그랬더니 땅이 척박하다는 거야. 해가지고 뭐 하고 있대? 계속. 거기다가 이제 비료 같은 거 있지. 그거 이게 작업하고 있는 거야. 심지는 않고. 그럼 농사 짓는 거야? 아니면 방치하는 거야?
이거 좀 애매하잖아. 예, 그런 거 7%. 그런 거 7%.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받기 싫으면 뭐라도 좀 심어놔야 돼. 응? 뭐라도. 땅콩? 땅콩. 그래요. 잘 자라는 거, 뭐 이런 거. 뭐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걸로 심어놔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7% 받는다는 얘기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요. 8번의 별표 한번 잡을게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1번, 농취증 의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죠? 그러면 농취증은 받은 것으로 봐요. 중요해. 다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은 받은 것으로 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는 농업용으로 취득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걸 허가를 해줄 때 이 사람이 농사를 질 건지 안 질 건지 검증해 안 해? 검증하니까 바로 농취증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허가를 받으면 뭐는 받은 것으로 본대. 거민 의제. 거기도 우리 채색해 주시고 그것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장 넘기시면 벌칙만 좀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금방 됩니다. 자, 벌칙은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형벌하고 질서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형벌에 보면 2년 2천짜리가 있잖아요. 네, 칠판을 잠깐 볼게요. 2년 2천짜리는 요거를 말해요. 요거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요것도 중요. 자, 그러면 허가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만 나는 허가 받는 거 있지? 외국인이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하면 얼마에 얼마? 2년에 2천.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였지 아까? 2년에 30%. 네, 요거는 한국 사람이랑 외국 사람 모두 적용되잖아. 그래서 저거랑 이거랑 바꿔가지고 출제 굉장히 잘해. 이거 조심하셔야 돼. 2년 2천이랑 2년에 30%.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는 2년에 30%짜리야. 그 박스가. 그리고 밑에 1년 1천은 모르셔도 되고요. 밑에 이제 행정 질서벌 내려갑니다. 행정 질서벌은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과태료. 근데 과태료가 일단 3천짜리 과태료가 있어요. 여기 특이하게 3천만 원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특이하죠? 그 3천만 원 과태료는 언제 부과하는 거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냈을 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내라고 했는데 안 냈다? 그러면 얼마? 3천. 질문.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뭐라 그랬죠? 예를 들자면 뭐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표 이런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내라고 하면 무조건 내야 돼. 안 내면 3천 두드러 맞으니까. 오른쪽.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취득가액의 100분의 5가 아까 말씀드렸던 5% 과태료야. 근데 자, 질문. 3천만 원이 더 세요? 아니면 5%가 더 세요? 응? 그게 가격에 따라 다르긴 한데 5% 과태료가 훨씬 센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취득가가 10억이래. 10억. 서울에서 10억은 뭐 웬만한 부동산 10억이잖아. 그럼 10억에 5%면 얼마야? 5천만 원 훨씬 세잖아. 100억이래. 그럼 얼마야? 5억이야. 엄청나게 센 거지. 1000억이면 50억이야. 엄청난 거지. 그걸 5%인데 그거는 사유가 좀 중요해. 무슨 신고를 한 자, 거짓 신고,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거기는 별표도 한번 잡을게요. 그리고 500짜리는 따로 안 보셔도 돼.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밑에 이제 2번에 외국인에게만 떨어지는 과태료가 좀 중요한데 300짜리, 100짜리 있죠? 그거 칠판 잠깐 볼게요. 자, 60일짜리가 있고 6월짜리가 있잖아요. 60일짜리 신고 안 하면 얼마냐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60일짜리 안 하면. 그 다음에 몇 월짜리 안 하면? 6월짜리 안 하면 얼마짜리 과태료일까요? 100만 원 과태료야. 이것도 좀 시험에 잘 나와요. 뭐하고 뭐를 바꿔가지고요. 300짜리, 100짜리 바꿔가지고. 그럼 이거는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60일하고 6월하고 어떤 게 기간이 짧아요? 60일. 그러니까 짧은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빨리 하라는 얘기고 이건 천천히 해도 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중요해? 그럼 얼마? 300. 천천히 해도 돼? 안 중요해? 이거 얼마? 100.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300짜리, 100짜리는 한국 사람이 받을 일은 없어요. 300짜리, 100짜리는 누구만? 외국인만 이렇게 받게 되는 과태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배우신 내용 중에서 10문제 정도 나와. 오늘 배운 거에서. 왜 오늘 배운 것이 10문제 정도 나오냐면, 우리 1교시 때 왜 제재 배웠잖아요. 거기서 4, 5개 나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2교시, 3교시 때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도 4개 내지 5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양은 얼마 안 되래. 이게 기본서도 이거보다 조금 많아. 기본서도. 그러니까 되게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아무튼 되게 많이 나와. 이쪽이. 그래서 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깊이 있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암기하라는 거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거 실제로 매년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예.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실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